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 오늘은 이분이 행복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행복 수업에서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누르고 그 다음 단계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언제 시간 내서 따로 만들어서 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잠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뭐 써보셔도 되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서 그것을 해놓은 것을 보고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그리고 또 내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나 가족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행복 독백이라는 거예요. 행복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무조건 경청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만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뭐 상대방이 있으니까 뭐 잘 보이려고 아니면 뭐 멋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를 좀 미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뭐 갑자기 10분 동안 뭐 이야기를 그냥 해보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러한 훈련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 그런 느끼는,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다면 그냥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셔도 좋다고 해요. 10분 동안 내가 행복 독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나서 이분이 질문을 하신대요. 내가 그런 행복 독백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행복 독백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행복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행복 독백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말한 내용 중에 가장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밖에도 자신이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네, 내가 지금까지 10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보다 또 다른 내용이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수업은 뭐냐면요. 여기서 자아 탐구 실습이라는 것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 자아를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3부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아니면 상대방이 없다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나는 뭐뭐 때, 나는 어떤 때 매우 행복하다. 정말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단순히 만족감이나 아니면 뭐 쾌락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 있는지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언제 행복감을 정말 행복했어 라고 생각되는 10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10가지를 다 말씀하셨나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날짜, 가장 최근에 기쁨을 느꼈던 그 날짜를 기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3부에서는 이 짧은 실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것에서 제일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는지, 행복감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온전히 일체감, 평화, 충족감을 느꼈는지, 그러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최근에 언제였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실습을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행복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확장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 당신은 영감으로 채워지고 지혜가 가득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쁨으로 축복받은 존재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네.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지혜를 가득 채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내면에 있는 기쁨과 그런 축복 같은 그러한 이미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알아가고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실습이 있냐면요. 행복 공식 1호와 자기 수용 공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뭐냐면 이 두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좋아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을 좋아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 스스로를 좋아하기로 마음먹고 나 스스로를 좋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수용은 어떠한 비난이나 공격을 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다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체험이다. 어떤 판단이나 비난 없이 자신을 바라보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아상이 사라지고 고유한 본연의 자아가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여기서 본연의 자아가 나오고 자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자아, 내 내면에 있는 본래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자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다, 즐겁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아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그런 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10분 동안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 옆에 거울을 두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옆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냥 내 거울을 보고
내가 보이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대해서. 근데 내 거울이 어떤 판단도 비난도 하지 않고 조롱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내 얼굴을 뭐 왜곡돼서 구부러지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떤 사람에겐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내 자신한테 힘을 주고 싶을 때 기운이 없거나 뭐 아니 지쳤을 때 거울을 보고 아 그래 나 할 수 있어 오늘도 즐겁게 보내자 막 아침에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처음엔 쑥스러운데 자꾸 하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도 나고 그러니까 즐거운 기분을 이렇게 갖게 만들어줘요.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해줘요.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져요. 힘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한번 10분 동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그대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거울을 보고 자기 수용을 하는 시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두 자아가 있다. 한 자아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만 볼 수 있는 본연의 자아다. 또 다른 자아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만들어진 자아상이다. 행복은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허용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딱 그만큼의 행복만 받아들인다. 자신을 받아들일 의사가 강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더 많은 행복을 허용하고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을 제한을 두나? 그냥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행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는 9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자기 비판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외모나 아니면 내 성향 그런 것들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판을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다 행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내팽겨두고 다른 누군가에게 뭐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챙겨주려고 그리고 또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태만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태만한 거. 그런 것 또한 자기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기만. 이거는 평생 동안 나는 자신이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남을 통해서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남을 통해서만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 뭐 멋진 사람이 되고 예쁜 사람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중심.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좀 자기 자신한테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예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까다롭게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소외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떠한 시간을 보낼 때 잡다한 일들을 막 하느냐, 정작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온전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일이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기 회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불안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언제나 불안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행복할 때조차도 이것이 행복하면 그냥 행복함을 누리면 되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 행복조차도.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이런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또 불안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을 생각하느라 그 행복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자기 소모예요. 자기 소모는 뭐냐면 언제나 일을 벌리는 거. 너무나 바쁜 항상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일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 있거나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요. 여덟 번째,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늘 지나치게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까봐 미리 통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미리 통제를 하고 제약을 두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자기 부정. 나의 기분이 저조할 때 자신을 지워버리고 편집해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문제는 나 자신의 삶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 자신은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내 행복을 제한을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가지 중에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 질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행복을 제한하거나 미루기보다 지금 더 많이 즐기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허용하고 있는지 행복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행복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슬픔에 직면하되 이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직면하는 능력이다. 네,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죠. 그런 감정들 속에서도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허용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